기본권의 주체. 이제 여기 이것도 이게 중요한 거니까 보겠습니다. 기본권의 이제 주체에서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국민이죠. 우리 이제 국민. 예, 국민이다, 국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은 이제 헌법에서 그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민, 예, 그 국민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 국민이에요. 예. 자, 여기서 이제 보유 능력을 봅시다. 보유 능력을 보면은 나오잖아요. 나오네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 예. 결국 뭐예요?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민. 예.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범위를 보면은 우리 태아, 수용자 있죠? 그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감옥소에 있는 분들 포함해서 모든 국민은 기본권 보유 능력을 갖는다. 예, 그렇죠? 모든 국민. 근데 태아까지도 포함하네요. 수용자도 포함하네요. 예, 특징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되죠.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주체성은 긍정했죠. 그죠? 긍정했는데 어디까지 긍정했냐면은 초기 태아는 초기 배아이죠. 초기 처음에 착상할 때 그 초기 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부정했어요. 예, 요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 요거 좀 봐주세요. 특징입니다. 자, 이제 특별 권력관계에 있는 국민도 특별 권력관계에 있는 국민입니다.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군인, 미결 수용자 이들도 다 모두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예,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권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능력과 민법에서 얘기하는 권리 능력에 대해서 서로 구분해 보자 이거죠. 어떻게 구분되는지. 자, 민법상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도 헌법상의 기본권의 능력으로 인정되지만 이거 뭐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어떻게 인정된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기본권 보유 능력과 민법상의 권리 능력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구별된다 이거죠. 구별된다. 이렇게만 좀 개념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민법상에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있죠. 예,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들도 헌법상에서 기본권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뭐 이들은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기본권의 주체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헌법재판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이걸 배우는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기본권의 주체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당사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지금요. 자, 봅니다. 이제 행사 능력을 보면은 기본권의 주체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서 기본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예, 이걸 행사 능력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구별된다 그랬죠. 민법하고 이제 헌법하고 이제 구별되는데 헌법상으로. 자, 민법상 행위 능력은 언제부터냐면 성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죠? 우리 19세 있죠. 19세 성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보세요.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라는 거죠. 행위 무능력자. 네, 행위 무능력자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죠. 헌법상에 미성년자가 우리 국민이죠. 미성년 국민입니다.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어떻게 돼요? 행사할 수 있죠. 우리 종교의 자유 대표적인 거 맞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했던 사람 기억하시죠? 그 사람 여기에 해당되죠. 미성년자인데 종교의 자유 행사했잖아요. 그죠? 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에서의 행위 능력과 기본권 행위 능력은 어떻게 됐어요? 일치하지 않은 거죠. 민법에선 성년자지만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성년자가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당사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본권 성질에 따라서 행사 능력을 보면 기본권의 행사 능력은 모든 기본권은 다 동일하지 않다. 모든 기본권이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전제를 깔았어요. 우리 기본권이 여러 개 있었죠. 하지만 모두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권 행사가. 그러면 우리 개별 기본권 있죠. 개별 기본권이 요구되고 있는 뭐예요? 정신적, 그 다음에 육체적 능력에 따라서 각각의 결정을 한다. 예, 그래서 기본권마다 결정을 해주는 게 있어요. 예, 웬만한 우리 포괄적 기본권은 그렇지 않은데 개별적 기본권 있죠. 강론에서 나오는 기본권 그런 것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정신적, 육체적인 능력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권 향유의 능력과 행사 능력이 동일한 기본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괄적 기본권이었죠. 가장 큰 건 뭐예요? 인간의 존엄, 가치. 최우선에 추구하는 목적이죠. 생명권. 그죠? 전반적으로 다 행사되죠. 행복 추구권. 그죠? 신체의 자유.
예, 이런 거는 다 포괄적이라고 봐야 되죠. 어디나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양제가 구별되는 거 보면 서로가 구별되는 거는 이제 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것들은 제한적이죠. 네. 이건 해당되는 사람만 해당되는 국민한테만 기본권이 존재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 이제 3회 보면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19세 미만에도 행사 능력이 인정된다. 특히 우리 종교의 자유 받죠. 그래서 종교, 양심, 언론, 집회, 결사 모두 다 19세 미만이어도 행사 능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시위가 대표적이죠. 촛불시위 이제 집회, 결사 이런 거 볼 때는 다 이제 인정할 수 있었던 거죠. 뭐 유모차도 갔으니까요. 자, 이제 따라서 기본권 행사 능력은 민법의 성령 기준을 하지 않는다. 뭐 이미 알았죠 이제. 네, 민법의 성령 기준 필요 없다. 하지만 필요할 때도 있다. 네, 필요 없다 대부분. 자, 기본권의 보유 능력하고 이제 능력에 대한 그 행사 능력에 대해서 이제 이 보유 능력은 어떻게 되고 행사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 구별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그 기본권의 보유 능력은 알고 있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이지만 그걸 행사하는 능력은 또 달라요. 아까도 여기서 구별했죠. 어떻게 구별했냐면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이걸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또 그 행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구별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한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기본권의 그 보유 능력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행사 능력을 반드시 가지는 건 아니죠. 예.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아니죠. 자, 예를 듭니다. 선거권이죠, 선거권. 선거권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18세로 이제 가자는 얘기를 하죠. 예, 이렇게 19세 이상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행위 능력에 대해서 이제 입법으로 규제하는 거 없어요. 입법으로 이제 입법을 규제하는 거. 행위 능력에 입법 규제.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선거권 이제 19세 이상, 그다음에 대통령 피선거권 있죠. 그건 40세 이상이죠. 40세 이상, 39세 안 되죠. 예. 자, 국회의원 어떻게 돼요? 25세 이상이어야 돼요. 24살 국회의원 될 수 없습니다. 암만 최소한 25세는 넘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행사 능력을 제한하고 있죠. 예, 행사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데 뭘로? 입법으로. 입법으로 행사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예. 뭐 이런 나이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뭐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뭐 우리가 뭐 국회의원 뭐 대통령 이런 거 꿈 안 꾸면 뭐 모를 수도 있죠. 기본권 행사 능력에 대한 이제 제한. 예, 여기서 이제 그 한계. 이 제한의 한계가 또 있어요. 제한의 한계. 보시면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죠.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 방금 봤죠. 하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는 뭘 어떻게 된다고요? 과잉금지 원칙,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본질적으로 내용을 침해했는지 여부, 예, 이런 걸 준수해야 돼요. 이걸 무시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제한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과잉금지라든가 그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는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애가 이제 뒤에서도 판례가 나오는데 당구장 출입이 나옵니다. 당구장 출입. 여러분들 이거 판례 곧잘 나오는 거거든요. 18세 미만자 당구장 출입 금지한 거 이거 혹시 옛날 기억하시죠? 우리 그 고등학생들 당구장 출입 못하게 했잖아요. 예전에. 예. 근데 지금 당구장 갈 수 있죠? 예. 이게 어떻게 해서 갔냐?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법소원 낸 거죠. 보시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이거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과잉금지 원칙.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구장 설립하는 것도 이제 제한되는 위치에 따라서 제한됩니다. 또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이제 별개로 또 있어요. 그거는 직업 자유의 기본권에 의해서 또 나옵니다. 그게. 예.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행복 추구권을 얘기한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방가로 3. 이제 부모의 미성년자에 대한 이제 그 기본권인데 그 행사 능력에 대한 제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민법에서는 친권자의 거소 지정권이 있죠. 친권자의 거소 지정권이 있어요. 이게 있어서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죠. 왜냐하면 거소 지정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본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격에 대해서 인격을 해하는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행사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처벌하는 것도 안 되죠. 처벌이 아니라 그 훈육도 이제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요. 그 얘기 나왔죠, 이미요. 훈육도 이제는 인정 안 합니다. 그게 이제 통과가 됐죠. 예, 그래서 부모에 대한 그 자녀 교육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훈육 같은 거 안 됩니다. 자, 이제 애국인에 대한 이제 주체성 봅시다. 애국인에 대한 기본권. 예, 애국에 대한 기본권. 주느냐, 안 주느냐, 예. 애국인도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것도 애국인도 우리가 헌법에서 얘기하는 애국인입니다. 자, 외국인은 애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무국적자도 포함하죠. 우리 무국적자도 이제 애국인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와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어떤 행사하는 데서 제한을 많이 받지만, 그래서 이런 그 국적자든 무국적자든 기본권 주체자로서 외국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예, 헌법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외국인은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예, 이 자들만 한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정설이 있고 이제 긍정설이 있어요. 긍정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부정설을 보시면 법실정주의에서 얘기하는 부정설입니다. 여기서 이제 루돌프 스멘트하고 이제 여기서 긍정설은 이제 카슈미트가 나오죠. 카슈미트 이제 헤세드 나오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부정설은 이제 부정한 거죠. 법실정주의에서 기본권은 법률 속에서의 자유의무로 이제 법적 공동체에 대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향유할 수 없는 거죠. 향유할 수 없다. 제가 오타가 많아. 이거 제가 일일이 쓰다 보니까 오타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루돌프 스멘트가 이제 공감대적인 가치 질서의 형성과 국가 공동체에 대한 구성에 참여하지 않는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문헌설에 의하면 헌법 제2장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뭐뭐 가진다 할 때 이 모든 국민에 외국인이 들어가 있냐 이거죠. 예. 규정되어 있느냐. 예. 외국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에 보면은 이제 항상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아마 헌법 규정에 법률 보면은 여러분들 보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항상 보시면 앞에 보세요. 모든 국민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은 구분됩니다. 이번에 긍정설이에요. 카슈미트는 자유권은 천부권이라고 되어 있죠. 천부적인 권리다 이거죠. 예, 자유권은 천부적인 권리다. 그래서 외국인도 자유권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예, 하지만 외국인은 국민의 권리인 이 참정권 있죠. 참정권하고 사회적인 기본권의 주체는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이 참정권 중에서도 지방자치는 그 참정권을 인정해도 국회의원 쪽에는 참정권 인정 안 되죠. 예, 외국인은. 그래서 참정권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카슈미트는 얘기했어요. 헤세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와 같은 신체의 자유 같은 이런 것들은, 예, 기본권은 성질상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제 어떻게 판정을 했느냐 이거죠.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판례를 봅시다.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자, 이제 밑줄 친 것만 볼게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주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 주체가 되면은 인정하는 거죠. 주체가 되면은.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주체가 된다는 것은 곧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제가 얘기했던 이런 얘기입니다. 반복된 얘기니까 이제 뒤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죠. 그래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하였다. 예. 하지만 제한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한되는 내용도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인정한 부분은 아니에요. 제한되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 가치, 이게 대원 지급 최대 목표죠. 행복 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이고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이고 참정권에 대한 성질에서 참정권은 제한을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상호주의 국제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주의에 따라서 나라와 나라 적용하는 거 있죠. 그 상호주의라고 해요. 거기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 하지만 주체성은 인정한다. 예. 그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제한을 받지만 하지만 이제 주체성을 인정한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외국인에도 인정되는 이제 기본권입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조건과 같이 행복 추구권 나왔죠. 평등권. 평등권에서 정치적, 재산적 보장이 되는 평등권 제한된다. 여기 체크하셔야 돼요. 제한된다. 자, 이제 보세요. 자유권 보세요.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인정된다. 제한된다, 인정된다. 우리 재산권이라는 건 뭐 부동산 등기만 이런 거 있잖아요. 재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평등권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듣기는 여러분들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외국인이 집을 40채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가능한가 뭐 이런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튼 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보세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원칙적으로 누리나 제한된다 이거죠. 원칙적으로 누린다고 돼 있죠. 하지만 제한된다고 돼 있죠. 이 내용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가면은 이 내용은 상세하게 나옵니다. 원칙은 누리는 게 어떤 것이고 제한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런 것도 이제 상세하게 개별로 들어가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상세하게 나옵니다. 출국의 자유는 인정되죠. 출국의 자유는 인정되죠. 하지만 어떻게 입국의 자유는 어떻게 인정되지 않죠. 입국의 자유는 우리가 통제하죠. 하지만 출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외국인 인정되는 기본권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 보면 경제적 기본권이 있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합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 인정하죠. 와서 뭐 마음 놓고 써라. 인정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인정합니다. 자, 다섯 번째 정치적 기본권에서 보면 선거, 피선거권, 공무단임권 등 이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 인정돼요? 지방선거권. 지방선거권은 허용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복습이 되죠. 복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나 지방선거권의 주체가 된다고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법률상의 권리예요.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라 결국 법률상의 기본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법률상 권리로서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청구권에 대한 기본권은 청구권, 재판청구권, 그 다음에 형사보상청구권 다 인정됩니다. 하지만 상호주의가 있죠. 상호주의 뭐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 주의 국제법에 의해서 그래서 요때는 국가배상 그리고 범죄 피해자 구조되는 거 있죠. 이런 청구권 이거는 서로 나라끼리 나라와 나라가 정해져 있는 거 그걸로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그걸 정합니다. 이런 것도 좀 구분해 주세요. 이런 것도. 자, 이제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무상 교육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회적 기본권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뭘 인정해요? 노동, 그다음 환경, 보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아까 사회적 기본권 쭉 리스트 나왔죠. 리스트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여기 그 노동, 환경, 보건 요거는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지 완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자, 이제 그 근로의 권리 여기서 그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든가 지금 불법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은 교육을 못 받죠. 이 무상교육을 못 받아요. 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외국인이 만약에 만약에 월세를 살고 있어요.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월세 사는 거와 외국인이 월세 사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죠. 왜? 기본권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달리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냐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기본권으로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으로 어떤 이제 개별 특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 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나왔죠. 이제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했으니까 노동상권이라 근로의 권리 나오죠. 근로의 권리 여기서 보세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긴 어렵다. 자, 그러나 어렵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지만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 이런 함께 내포되어 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 내용을 지금 보는 겁니다.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후자가 요 얘기입니다.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이 후자는 기본권에 대한 성격도 갖고 있고 건전한 작업 환경 그리고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일을 했으면 보수 정당을 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근로 조건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서 이 부분까지 기본권의 주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걸 구분만 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그 기본권 주체성으로는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일할 환경, 일할 환경 있죠. 몇 가지 있죠. 작업 환경, 일했을 때 보수, 정당한 보수, 그리고 근로 조건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인하지 않는다. 기본권의 주체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헷갈리죠. 하지만 요거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나오죠. 출국 만기 보험금, 퇴직금에 대한 성격은 어떠냐. 출국 만기 보험금에 대한 퇴직금은 무슨 거냐면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 퇴직금 나오잖아요. 정당한 보수 있잖아요. 정당한 보수를 정당히 해주라. 정당한 보수가 있는데, 그럼 퇴직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퇴직금은 먼저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처럼 퇴직하면은 바로 퇴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들은 출국 만기 보험금을 듭니다. 출국 만기 보험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서명을 해요. 거기다 이제 어디다 어딥니까, 사용자한테 이제 몇 개 사인을 하는데, 사용자가 대신 받아줘요. 대신 이제 서명을 받는데, 그 서명 받아가지고 신고를 해요. 그 신고를 하고, 이 퇴직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쪽에다 입금시킵니다. 그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이 퇴직금을 별도로 이제 또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고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출국하고 난 다음에 45일인가요? 45일 이내에 그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가고 난 다음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출국 만기 보험금은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급 시기 있죠. 지급 시기에 관해서는 근로 조건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퇴직인데 퇴직금을 안 준 거예요. 너희 나라에 가서 퇴직금 청구해,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주체가 되니까 헌법 이제 여기 헌마잖아요. 헌마. 네, 헌법소원을 했죠. 헌법소원에서 외국인인 청구권에게도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주체성을 인정해줬고, 그래서 받아줬다, 당사자가 됐다는 얘기지, 지금은 주체를 배우고 있거든요. 주체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헌법소원을 냈고, 결국은 이거는 근로조건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례가 나와요. 그래서 출국 만기 보험금은 정당한 거고, 너희 나라 가서 청구해라. 이렇게 아주 결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망명권입니다. 망명권은 일본, 독일 기본법, 프랑스 헌법 등 몇 개 나라에서는 망명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 규약, 난민 지위에 대한 의정서, 이런 것들은 망명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에서는 1992년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그리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동시 가입했어요. 1992년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92년도 이후에 있어가지고 난민법상 난민 인정 신청권이 인정되기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1학기 때 헌법에 기초해서 과제물로 나왔어요. 저번 학기 1학년도 여기 과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기본권에 대해서 요걸 다뤘어요. 예, 그래서 난민의 지혜 92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게 왜 나왔냐,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했는데 그 탈북자들을 다시 돌려보낸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외국인으로 봐야 되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다른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기본권이 있고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만 보겠습니다. 입국의 자유 안 된다 그래서 출국의 자유도, 선거권 안 된다 그랬어요. 피선거권 안 된다 그랬어요. 공무다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없다 그랬죠.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특이하죠, 이게요.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도 보장한다는 거죠. 보장하기도 하고 제한적으로 보장도 하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고,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제 법인의 기본권의 주체입니다. 법인의 기본권의 주체.
자, 이제 부정설 있고 긍정설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부정설 보면은 이제 법인인데 반대로 이제 칼슘미트가 나오네요. 칼슘미트는 이제 개인한테는 인정설이었는데 여기 부정설이에요. 칼슘미트에 있어서 기본권은 자율권은 전 국가적이므로 설정법에 의해서 창설되는 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긍정설에 보면 법십중주의 반대죠. 법인도 법 질서에서 부여받음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있죠, 재단. 이럴 때는 주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통화적인 이제 통합론을 보면 법인은 동화적 통합론의 형식은 동시에 수단이므로 그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따라서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과 동화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판례가 중요하죠. 법인도 사법인 있죠. 사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솔적 견해이다. 자, 법인이 무슨 법인이에요? 사법인이라고 돼요. 사법인. 네. 민법에서 얘기하는 법인이 아니라 사법인 있죠. 사법인.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그래서 한국영화인협회, 그다음 신문편집인협회, 상공회의소 등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자, 사법상 법인이 아닌 사단인 정당, 법인이 아닌 재단인 대한예술계 장로회, 신앙연구원 이런 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등 사법상 법인이 아닌 단체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당 있죠, 정당. 우리가 얘기하는 정당, 이거 법인 없는 사단이거든요, 그냥요. 법인 없는 사단이에요, 정당.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재단인 이제 한국예술교 장로에 대한 신앙연구원 이런 것들은 다 주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권 주체성은 사법상 법인격의 취급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이 법인격 취급 여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체성을 이제 인정하는데, 하지만 사법인에 대해서 이제 통설적으로는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관련되어 있는 판례가 나오죠. 이제 판례가 나옵니다. 이제 판례를 좀 한 번씩 봐주시고요. 판례는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보시면은 인천 전문대학 기성의 이사회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마지막 보세요. 그 능력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보세요. 인천 전문대학 기성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 전문대학 기성회로부터 별개의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인정할 수 사법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은 헌법소원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헌법소원 청구에도 안 받아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소원을 제출하면은 헌법소원 제출하면 제일 먼저 당사자부터, 우리가 모든 재판을 보면 당사자 먼저 보자. 당사자의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의 주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그 당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14일입니까? 예. 제가 45일 14일이네. 2주네, 2주. 그리고 나서 이제 5번도 그렇고 안 되는 게, 요것도 이제 어린이집. 어린이집도 이제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덟 번째 보세요. 실체가 없는 종중 있죠. 기본권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는 종중이에요. 실체가 있는 종중은 가능한데 실체가 없는 종중은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헌법소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 본 거예요. 여기 이제 2007 헌법 1257.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에 대한 감독위원회가 있는데, 요거 이제 책하고 관계되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거 읽어봐 주세요. 제가 책의 내용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거리는데, 한국영화인협회라고 그게 이제 헌법소원 청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번째 보세요.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관할하는 게 이제 행정에서 이제 관할해가지고 이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요거 구분해 주세요. 요거 한번 볼까요? 시간이 31분인데 이거 봅시다. 자,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입니다. 자, 자연으로서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이라도 언론 출판에 대한 자유, 재산권에 대한 보장, 이러한 성질상의 법인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으로서 적용됩니다.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가릴 것 없이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보세요.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영화인 협회와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나 보세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인 협회의 내부에 설치된 8개의 분과위원회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헌법소원 청구권이 없다. 이거 체크해 주세요. 나머지는 한국 영화인이라고 얘기 안 나왔죠. 예, 이렇게 해서 좀 당연히 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결국 뭐예요? 한국 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 이 감독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그 성질을 얘기했죠. 예, 성질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여기 청구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5번째 보세요. 단체 구성원인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자, 중요합니다. 그 구성원, 그 단체 안에 있는 구성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개인이 헌법소원을 내야지 그 단체가 내면 안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법인입니다. 사법인은 그렇다 치고 이제 공법인은 헌법재판소는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서 원칙적으로 부정하면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예. 원칙적으로 부정했어요. 그래서 직장의료보험조합, 농지계량조합, 공익적 성격을 가지죠. 그래서 기본권 주체성 부정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체크해주세요. 공법인인 세무대학교 그리고 영조물 법인이 있는 어디에요? 서울대학교, 예. 세무대학교, 서울대학교, 예, 다 인정합니다. 이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방자치단체, 예, 부정하죠. 안 되죠. 세 번째, 공법인, 사법인 모두 이중정 지위에서 가진 단체에 대한 주체성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지, 예, 그걸 보는 겁니다. 예. 그건 이제 출산중앙에, 예, 됐죠. 주체성 인정됐죠. 한국안전공제에 나중에 보세요. 주체성 인정됐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기본권 주체 부정했습니다. 당연하지. 그건 당연히 부정해야죠. 예, 이들이 주체가 돼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다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국가기관이지만 자연인의 개인 있죠. 대통령, 대표적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은 안 되지만 개인의 대통령은 되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사인의 지위에서의 기본권 주체는 긍정한다. 예, 이런 얘기죠. 지방자치단체장 안 되죠, 당연히. 예. 네 번째, 정부와 국가기관 형법상에 있는 명예훼손 피해자 될 수 없죠. 예,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방금 얘기했던 건 개인은 됩니다. 사인은 되지만 대통령 원수로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장, 6번째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 있죠. 이거 기본권 주체될 수 없습니다. 예,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개인은 됩니다, 그 대신에. 여기 7번째에서 선출직 공무원 있죠. 하남시장. 여기서 국민소원 투표에 발의된 경우에 이럴 때는 어떻게 돼서 기본권 주체성 인정되죠. 예. 이런 거 인정됩니다. 예. 하지만 이때는 국민소원 투표에서 이제 되는 거죠. 발된 거. 자, 8번째 검사 발부되어 있는 형 집행상에서 권고된 이제 벌금 미납자에 대한 신병. 그래서 검찰 공무원, 예, 청구권 자격 없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 예, 공공행사의 주체가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청구인에 의해서 서울시의회, 예, 적격 없죠. 사법절차에 대한 기본권, 예, 이런 것도 여기는 이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예요. 이런 건 독일하고 이제 한국하고 이제 많이 다르죠. 독일 연방헌법은 공법인 같은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안 돼요. 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됩니다. 법인에 의해서 이제 인정되고 있는 기본권이에요. 법인으로 인정되는 기본권. 자, 기본권의 이제 기준을 보면은 그 성질상에 따라서 이제 법인을 행령할 수 있는 기본권을 이제 정한다는 견해인데, 법인에 의해서 인정되는 기본권은 이제 어떤 거냐면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재산권, 재판 청구권. 네. 법인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거는 인간의 존엄의 가치, 그다음 존엄과 가치, 생명, 인신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 환경, 선거 안 되고요. 이런 건 이제 기준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요 판례 있으니까 판례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법인이 사과 광고를 명하면 자연이든 법이든 그 보호를 받아야 될 인격은 무시된다. 이거 다른 데서도 판례 나왔었죠. 이거
그 사지 광고에 대해서 여러 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써먹습니다. 이게 인기여권에도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나온 거죠. 자, 이제